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정기훈련 중에 사리연구 훈련 과목인 경전 강연 회화를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마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두성리로 그렇게 들어갈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지정교소와 참고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경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무본편에 읽는 근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첫째는 지묵으로 된 경전. 지묵으로 된 경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의 경전이다. 세 번째는 이 무형의 경전인 자성경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묵 경전이 어디서 나왔냐? 현실의 경계 속에서 깨침을 얻어서 그 자성의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그것을 지묵으로 문장으로 내놓은 것이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묵으로 된 경전보다는 현실 경전이 더 크고 현실 경전보다는 자성 경전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묵 경전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눈을 얻고 현실을 통해서 이 자성을 깨닫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의두여목이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이것은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그게 뭐겠어요? 자성경전. 한 글자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뭐 서당 댕기다 말아버린 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떻게? 왜? 그것은 많은 책을 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성의 경전을 당신이 깨쳐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더라. 쏟아져 나온 것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바로 감각감상이 되고 심신작용이 돼서 왜서 뭐 박람회 갔다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법문, 금강산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법문, 기차 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법문, 제자 만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법문. 그때그때 이 자성경전을 통해서 그 현실의 모든 것들이 법문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지묵으로 된 경전이더라. 이게 경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입자는 어떻게 해야죠? 초입자는 이것만 볼까? 여기 제일 큰 게. 초입자는 이걸 통해서 요렇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립문자다. 언어도다는 입정처다.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그래놓고 또 공정영지를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한 자리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반대 같죠? 반대 같죠? 그런데 사실은 언어도다는 입정처이면서 그것을 능히 또 언어명상이 완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칫 진공만 이야기하면 언어도다는 입정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묘유 세계를 같이 설명할 때는 능히 또 언어명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프랑스에 소시르라는 그 기호학자,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 100여 년이 다 됐는데요. 벌써 넘었는데.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살짝 적어놨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사물이 있으니까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있어야지 사물을 확인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언어가 안 되는 그 동남아 아이들 있죠? 얘들은 인지가 발달이 늦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지 발달이 느려. 그래서 뭐 직장인들 부부가 뭐 저기 뭐 우리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케어하는데 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더 손실이 많아요. 왜? 아이에게 뭔만 케어해요? 말하는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진리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옛날에 천태지휘 같은 경우는 문자 반야, 언어 반야, 경전 반야 이런 소리를 했어요. 반야의 세계가 꼭 언어도라는 입정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에서 얼마든지 반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종사님이 활용한 것이 뭐냐면, 언어도단의 입청자짜리인 연불자선만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두성리로 연마하고 또 문자를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해내라. 정기일기 글로 표현해내고 언어로 경전 강연회화로 언어로 표현해내라. 그래서 그 강연회화를 통해서 서로 깨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강연과 회화가 둘 다 뭐라고 써? 해두란 선을 써요. 지혜의 머리라네. 지혜의 그 tum한 걸 말하면 맨 끝털이야. 탁탁 잡으면 지혜가 쏟아 올라오는 지혜의 머리다. 그래서 자칫 연불자선만 또는 의두성리만 강조하면 안 된다. 11과목을 고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전을 읽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경전을 얼마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경전을 가까이 해야 이 불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법연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법연으로. 쉽게 말해서 인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인연이 돼야 합니다. 법에.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법명만 가지고 있고 원불교 교무들 말고 사람 많이 하는 그런 불연 말고 더 들어가서 원불교 법을 알아야지 자기 생활 속에 써먹을 수가 있고 판단의 가치를 갖다가 어떤 결정적일 때 원불교 법으로 판단해서 어떤 내가 행복을 얻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초입자가 물어볼 질문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성자가 가시고 나면 진리가 어디 있다고? 경전에 있다고. 경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시골 할머니 교도님들 보면 서울에 뭐 대학 나온 교도보다 더 잘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그 유명한 작곡가인 기록유는 죽기 싫어갖고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시골 할매는 가면 오는디 그래 버린다니까. 더 잘 알아 시골 할매가 생사는. 제가 그 출가를 한 예비 교무들한테 제가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비 교무 때 우리 교전을 100번을 봐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킨 교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는 교무대에서 나와가지고 죽겠다고, 단상에 서는 게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선물하실래요? 저는 예비교무 때 이 소교전을 항상 몇 권씩 갖고 다녔어요. 가방에. 저희 사가에 갈 때든 어디 갈 때든. 그래가지고
보다가 기차 타면 옆에 앉은 사람 누구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줍니다. 보시라고. 어떻게 인연이 될 줄 몰라. 우리 교무님들 중에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친구 집 갔다가 책이 뭐 거꾸로 꽂아진 게 있어. 먼지 쌓인 게 있어. 그게 교전이었어. 그러다가 그걸 빼서 보다가 아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좀 보면 안 되냐? 봐라 뭐 보도 않은 놈인 게. 봐라. 집에 가서 날새기로 입고 펑펑 울고 그 다음날 교당 찾아와서 더 출가하겠습니다 하는 교무도 지금 교구장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원래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경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장 어릴 적부터 댕긴 우리 교도들은 그냥 아이고 참말로 교도 경전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응? 자 경전 공부의 방법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정교서를 먼저 공부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경전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가치를 소설책 이런 거에 비교하고 있으니까 소설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의 가치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품 45장에도 보면 이 출가한 사람 중에 외학과 외지를 구하는 사람 대종사님이 안 좋아했어요.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은 박람박식은 된다. 그러나 정신 기운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신앙불교, 수행불교, 학자불교가 골고루 맞아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겁나게 재밌습니다. 이게. 겁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아까 이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이 없어 공부하다 보면. 초기 불교 하려고 했더니 뭐 중국 불교 해야지, 인도 불교 해야지, 남방 불교 해야지. 막 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냐? 자선 시간은 자선 안 하고 책만 보고 있고 아니면 늦게까지 책 보다 자고 있고 대종사님의 조속으로 수양 시간, 낮에 보험봉공 공부 시간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학예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 했냐? 제대로 삼대력을 갖추면 외학예지는 역량도 그냥 갖춰진다 그랬었어요. 그냥 갖춰진다. 훈타오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 훈타오님께 제가 훈타오 양도신 스님 방에 가서 제가 직접 들어요. 대종사님이 혼난 이야기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얼마나 얄궂냐면요. 훈타오님이 이제 대종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일본을 곧 가게 됩니다. 한 게 되게 기뻐하신 표정이더래요. 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아 좋아하신구나. 왜냐하면 일본 가서 공부해갖고 불법 연구에 와서 잘 써먹겠다는 거였거든. 불법 연구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기뻐하니까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일본은 언제 갈래? 준비는 했냐? 이게 막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주산 송도성을 부르는 거야. 도성아 불러. 도성아 근데 예 하고 왔어. 아이 우리 저 양신이가 아니 도신이가 일본 간단다. 보따리 싸고 지금 가라게라.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나를 혼내는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반항합니다. 그때 되게 반항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심 먹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나 신학문을 배워갖고 불법 연구에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따질걸? 아마? 내가 하라는 대로 좀 놔두시오. 나를 못 믿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훈타오님은 보따리 싸갖고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에 가서 펑펑 울어. 그러면 주산종사하고 대종사님은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뭐 주산종사가 적절히 봐서 편지 써가지고 달랠 사람, 데려다가 또 인사시킬 사람, 뭐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 적절히 봐서 그 역할을 했어요. 주산종사님 보면은. 그래서 훈타오는 이제 뒤지게 울어. 그래서 주산종사가 이제 야 가자, 네가 가서 잘못했다 해라.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대종사님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대종사님 뭐죠?
우리 이 지정교서를 통해 가지고 사막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보다 가장 빠르다. 왜? 선후본말이나 주종관계에서 줄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종은 따라온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 철이 안 든 사람들은 당장 현실에 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났지. 그 중에 아예 원불교 불법 연구에서 제적시켜버리라고까지 호통친 사람이 누구냐면 원산 서대원입니다. 원산 서대원은 대단한 분이에요. 참회문 그 원문도 그분이 거의 많이 쓰시고 그랬거든요. 아주 불교에 대단한 실력이 있고 성음이 얼마나 좋은가. 대종사님 네가 나보다 더 좋다 그랬거든. 인물이 같이 가도 삐까삐까해. 원사님은요. 그러게 독경도 좋고 그냥 저절로 천도도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마음속에 항상 대종사님의 그 불법을 보면 너무 심플한 거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왠지 깊은 진리는 더 불경의 깊은 그 한자 경전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절에로 가서 공부를 해. 기도를 하고. 그걸 대종사님이 알아버렸네. 너 원불교에서 떠나라. 불법용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4번 말아먹을 놈이 너다. 그렇게 혼을 내신 것이 바로 원산 서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가에 보면 어이 서러워라. 그게 원사님이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가지고 했던 글입니다. 자, 제가 전농교당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하루에 금강경을 10독을 하면 그냥 어쩐다더라 해갖고 몇 놈이 나 모르게 금강경을 10독씩 하는 거야 하루에. 참 대단한 공부심 아니에요? 어? 근데 금강경 10독 안 한 것보다는 좋지. 근데 아까 이런 원리랄까? 우리 대종사님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지가 알아서 이걸 놔두고 그걸 하고 있냐는 거지. 어? 참. 그 대종사님 내가 너무 쉽게 법을 펴놨더니 사람들이 구미호가 돼서 우습게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그냥 사람인 줄만 안다 그러셨어요. 그 정산종사님은 일상수행의요법만 있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다. 성불에 족하다 이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고 신심으로 내 삶의 대조해서 읽어야 한다. 경전을 볼 때. 신심으로 읽으셔야 해요. 그냥 지적 의심으로 알라고만 하면 안 되고 본의를 파악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생활에 연결해야 해요. 이게 처음에 제가 교전을 보니까 딱 글더만 이거 좋은 말 써졌다. 제 전설을 처음 읽고 나서 제 소감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전설을 끝까지 다 읽고 좋은 말 써졌네. 이건 뭐죠?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죠. 나하고 상관없이 좋은 말이라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읽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잖아. 전체적으로 아까 숲도 보이고 단어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나하고 연관이 돼. 이게 여러분들이 대종사님도 법문을 제대로 들으면 그 경계가 되면 그 법문이 싹 솟아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싹 솟아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완도에 있을 때 그 청소년들 수련 활동하는 전남도 수련원에 근무했는데 이렇게 그 앞에 무대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놓은 거 있어요. 애들 보기 좋게.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찢어져 버렸네. 그리고 새벽 2시에 내가 그때 최기사라고 보일러 기사인데 이 사람이 참 잘해요. 저하고 궁짝이 잘 맞았는데 깨웠지. 어이 최기사 얼른 가보세요. 찢어져 버렸다네죠. 더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잘해줬더니 그냥 탁 일어나고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대종사님의 지붕 날라간 법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경전을 반복해서 있다 보면 어떤 경계에서 딱 그 본문이 생각나. 어떤 분이 저기 옛날에 말했죠. 목재상 하신 교도님이 하도 억울해갖고 누구 죽여보려고 배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죽여보려고 빠쳐버리면 죽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죽여보려고 했다. 그날 아침에 이 본문을 읽었더니 증에 끌리진 이정은이 예? 뭐 거기를 그 당신 스승인데 이름도 잘못 읽어가지고 그 본문 보고 포기했다고 하네요. 에이씨 살려주자. 경전이라는 것이 자기가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디에나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신심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그 예가 참 좋은데 금강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했냐. 어이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자. 그리고 사서상경이나 공부할 때는 자 공자님 모시고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노자님이나 할 때는 또 도덕경 할 때는 노자님 모시고 하자. 동경대전 공부할 때는 우리 최순 대신사님 모시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셨다. 이게 내가 하나의 그 알고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신심으로서 기운을 연하는 여러분 그 문자에도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려나? 문자에도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분의 법문이냐? 어떤 분이 그걸 했느냐에 따라서 문자에도 기운이 있어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자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매일 읽었습니다. 2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저 출근 안 했었을 때입니다. 전설을 읽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자기 전에 항상 그 책을 저희 아버지가 사줘갖고 내가 읽었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전을 우연히 2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매일 봤습니다. 그래서 훈련 갈 때는 군장에 넣어갖고 가고 그놈의 교전을 막 배고자 하고 뭐 되고자. 제가 이게 교전이 지금 몇 권째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놔뒀어야 하는데 다 완전히 달아져갖고 약간 이렇게 되더만 이게 몇 권째 지금 교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읽자는 게 참 중요하다. 매일 읽으면 자 매일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챙기게 되죠. 그 교전에 말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 스승님이 대종사님이잖아. 인연이 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법문을 읽다 보니까 지혜가 밝아지네. 그러면서 내 안에 업이 녹아나. 그래서 짧게라도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 페이지 읽자고 생각했었어요. 반 페이지. 근데 읽다 보면 어때요? 내용이? 읽다 보면 또 기분 좋으면 날아가자 막 몇 페이지 봐버리잖아요. 이게 최소한 반 페이지를 보자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서 전체를 6번에서 7번인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5번째, 6번째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들었던 인과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달라들었거든요. 아이! 인과가 어딨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을 다 싸매지 말라고 살라고 질서 유지하려고 내놓은 게 인과라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3번, 4번, 5번 읽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한 것이 이제 내 스스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5번, 6번째 읽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잡지책보다 더 좋아. 잡지책보다. 군대에서 휴가 갔다 오면 거 있어요. 수영복 입고 꽃 물고 있는 여자분 여성 잡지 책을 꽉 사가요. 애들이 사와요. 그래서 내가 이 교전을 보고 있을 때야 그때가. 내가 말년 병장 때였는데 교전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휴가 갔다 와서 내 옆에다가 탁 던져준 거예요. 그걸. 수영복 입고 있는 예쁜 여자가 꽃 물고 있는 그 책을 딱 옆에다 탁 던져줬어요. 제가 그때 놀랬어요. 옛날 같으면 바로 놓치요 이걸. 젊은 군인인데 바로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이걸 옆으로 제끼고 제가 이걸 계속 본 거예요.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아, 내가 여기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 경계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라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매일 대종사님을 만나보시라. 매일. 그리고 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핸드폰으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보고 가능하면 종이로 봐주세요. 즉 경전으로 직접 봐주세요. 직접. 왜냐하면 우리 눈이
이것을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탁 찍어버립니다. 사진으로. 저 같은 경우 누가 본문 말하면 제가 페이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본문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몇째 줄 정도에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 찍혀버렸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플로나 이것은 얼른 참고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사경을 하거나 봉독을 할 때는 직접 경전을 봐라. 그래서 저는 법회 때 제발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 오늘 또 지금 정전 공부하는데 정전을 안 갖고 온 양반들이 있죠. 핸드폰에 있는 것은 종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일 본 사람 중에 나중에는 소리 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 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감각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감각을.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적 새벽에 저를 이렇게 출가시키는데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경을 특이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옛날 서당 읽듣기. 대종사 말씀 모시게를 이런 식으로 읽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독경을 그냥 엄불교 와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누가 정전을 그렇게 독경집을 만들어주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렇게 할 건가 말 건가. 젊은 애들은 어찔란가.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쏙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리내서 좀 읽겠다. 그래서 자녀 교육, 가정에서 이 독경을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겁나게 도움이 되더라. 제가 그 교육을 교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경. 사경도 인터넷 사경 10번보다 손으로 쓰는 사경이 한 번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접하고 요새 세대들한테는 인터넷 사경이 좋겠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접 이 아날로그 방식이 좋습니다. 아날로그. 제가 사경 노트도 다 만들었죠. 예? 우리 공동 유무념이고. 그래서 손으로 직접 똑같은 페이지로 써라. 여기 보면 아까 56페이지 보면 여기 한 생각이라는 하고 넘어가요. 주착도 없이. 그러면 한 생각이라는 하고 종이 공간이 남아서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똑같이 쓰는 거 페이지를. 내 생에 이 경전을 공부하면 그냥 다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를 잡아야 한다. 본의. 너무 본의를 모르고 막 읽기만 해도 안 돼요. 그 다음 8대 교서를 다 보시라. 8대 교서를 다 보시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원은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제가 들은. 한 번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무리학과 다닐 때 교전이 깨끗한 우리 동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는 왜 이렇게 교전이 깨끗한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그 어떤 교무님이 잘 모시고 잘 모시라겠대 이것을.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모시라는 거예요. 내용을 모시라는 거지 이 종이를 잘 모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 책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헌 책이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뭐냐면 대종사님의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거기다 메모도 하고 관련 본문도 찾고 또 칼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도 하고 눈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종이를 보면은 거기 나오죠. 그 어떤 추상적 사고력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컴퓨터로나 어플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철을 타면 거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봤더니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데 한국은 선풀보다 악플이 4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4배가 많아요. 근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악플보다 선풀이 4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독서량하고 관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전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자. 저 월산 김일상 교무님께서 교당에 계실 때 그런 그 목표를 잡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교도님 가정에 책장에 최소한 한 줄은 원불교 관련 책이 있어야겠다. 이게 당신 그 교화 목표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몇 권 있으세요? 집에 원불교 관련 책이. 예? 더 안 물어볼게요. 공자님의 위편 3절 얼마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량은 소설을 10만 독했다고 그래요. 소화는 춘추를 10만 독했고 진평은 육경을 10만 독했고. 제가 작년에 만난 분인데 이분이 조금 그 특이한 분이에요. 아주 당신 전공 분야의 책을 2만 번을 보신 분인데 이분이 원불교 교전을 접한 거예요. 전설을. 단 2년 만에 200번을 봤어요.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 대종사님 막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초기 정신이 이런 것이 나는 너무 좁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양반이. 여러분 200번 봤어? 그 사람 2년 됐어요. 원불교 만난 지. 우리 하은이 몇 번 봤다고? 그 다음 10번째, 이 진리와 생활과 실지에 부합되게 읽어봐라. 쉽게 말해서 대종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종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나를 거기다 대입해보라는 거예요. 대입해라. 그게 좋다. 그러니까 제3자로 띄워놓고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정기훈련에서 왜 경전이 필요하냐? 필요하겠죠. 기본 방향을 알려줘야 하니까 우리가 기본을 배워야 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연입니다. 강연과 회화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자, 강연, 회화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연불자선을 통해서 마음을 밝혀가지고 깊이 의두성리를 해가지고 동시에 경전 공부를 한다. 그래서 글로 쓰면 정길기고 그것을 글로 쓴 것을 다시 글로 써가지고 편안하게 말할 때는 회화, 구속을 줘서 격을 갖춰서 할 때는 강연이더라. 그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읽어봐요. 원문을. 강연은 사리 간의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서 그 직언을 교화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자, 사리 간의 어떤 문제를 정한다. 그러니까 강연은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제목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의지를 본인이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강연이 막 기다린다 이런 분 계세요? 강연이 막 너무 좋아. 대종사님이 너무 강연을 해놔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런 분 계세요? 강연을 하고 싶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할게. 강연을 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셔. 저도 수요일만 되면 도망가고 싶어.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 강연은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품자리에, 우리의 이 성품에서 이 온갖 탐진치가 이렇게 있고 더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밝은 부분 또는 어두운 부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회화를 통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쑥 들어가게 만들어. 근데 강연은 제목을 줘갖고 쑥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구속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 골고루 원만하게
여기서도 쓰임새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쓰임새가 있고 성품자리도 원만하게 두루 다 개발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무님이 어떻게 몇 년간 근무하면서 교무님 혼자만 말해요. 같이 해야지. 그죠? 제가 이 교당 처음에 와서 강연을 시키니까 그냥 내가 그것도 책으로 쓰고 싶은데 별로 핑계가 다 있어. 그냥 뭐 나는 뭐 젊은 사람 시키세요. 나는 뭐 대중 앞에 가면 막 나 교당 안 나와버린다고 교당 옮겨버린다는 사람 막 난리가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내가 한 사람도 그 말을 안 들어줬지. 물고가 한 번 터지면 같이 터지거든. 막 옆에 따라 들어와서. 그랬더니 시험이라고 했어. 그냥 난리가 아니야. 자, 연결성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본을 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글을 써가지고 강연과 회화를 주는데 강연은 편안하게, 아니 회화는 편안하게, 강연은 부속을. 그러니까 강연자가 막 추리닝 입고 나와서 강연하는 거 아니요? 아시겠죠? 항상 깔끔하게 강연할 때는 옷도 딱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격을 갖추. 거기에 분명히 격을 갖추어 그랬죠? 품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품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 강연의 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의 중요성. 제가 전dok교 다녔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청년인데 그때 교무님 제가 대기업에 어디 다 들어가기 어려운 데입니다. 우리나라 넘버 1, 2, 3예요. 다 합격했대. 야가 시립대 아이였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갈란다고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합격했냐 그랬더니 교무님 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 덕이야 임마.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뭐 면접 볼 때 이렇게 뭘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하는가 보대. 근데 이 친구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가가 강연을 여러 번 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강연을 그거 한 거야. 우리 거 쉽게 말하면 우리 11과목을 한 거예요. 그거 가서 지가 그 면접 시험 볼 때 딱 붙어버려서 한 대마다 다 붙어버려서 야가 다.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나한테 고맙고는 뭐 대중사님한테 고맙다고 전화해라 내가. 전화번호는 000에 000이다. 자, 강연의 격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제가 소개했죠.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중 앞에 가서 강연을 할 때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그냥 55%가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라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각. 그 다음에 38%가 청각이야. 청각.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고마워한 것이 뭐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꼴보기 싫지는 않다. 첫째. 두 번째, 목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다. 너무 감사해. 정말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강연 원고를 잘 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해도 만약에 영 아니다. 또는 소리가 듣기 싫다. 얼마나 정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것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생에 복을 지으면 인물도 목소리도 전법 교화를 많이 한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다음 생에도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만났을 때 4초 만에 80% 이미지를 마음속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0초 만에 이 사람한테 마음을 좋게 생각할 거냐, 에이 아니다 하고 생각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 머리가 70% 이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만에 이발하잖아요. 어제 그제 이발했어. 또 2주 후에 해요. 내가 이발값만 1년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제대로 주면 근 200만 원 들어갑니다. 깎아갖고 내가 100만 원이 하는데. 그만큼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중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게 공심이거든요. 그냥 강연과 회화인데 회화는 귀납적으로 결론이 가는 겁니다. 회화는. 근데 강연은 귀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연역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핵심을 앞에다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가면 뒤로 가서 설명을 하면 앞에 계속 의무심 가지고 막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기본 설명을 먼저 앞에다 딱 해줘야 해요. 나는 누구다, 몇 살이다, 어디다, 직장이 뭐다. 투명하게 해줄수록 상대는 투명해져요. 내가 가릴수록 상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소개를 잘 해줘야 합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안 하면 지가 자기 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개를 안 하고 하면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구다냐?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교리실천 강연인데 제가 어떤 분 제가 손을 봐줬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하더만. 그거 손 봐주고 안 봐주고 겁나 차이 나거든요. 정확할 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 형식을 갖춘다는 거고 격이라는 것은 내용도 갖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진님 중에 별 선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그냥 방한퉁수라고 앉아서는 자담을 그렇게 잘하는데 강연만 하면 막 도망가 버리고 밥을 안 먹고 막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연을 할 때는 미리 연말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연 제목 1년 전에 주지요, 제가. 너무 빨리 주는가? 대전사님 정신입니다. 왜? 그 소중한 시간에 본인도 충분히 하지만 다른 분한테도 은혜가 되게끔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거기에 보면은 공부 삼아 강연하자. 강연을 하면 쓸모 많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나 도움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산 이재철 선지님 좀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분이 아마 구인 선지님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맡았어요. 지금 사진 내놔도 완전히 다 환호할 정도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연만 하라면 도망다녀요. 회화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단상에 안 쓰려고 그래. 그 다음에 거기 뭐 아직도 안 돌아온 선지님이 그런데 어떤 분이 강연을 하다가 너무나 창피하고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강연하다가 저 나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다 그러거든,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어떤 여자 선지님은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건데 막 강연하면서 막 하다가 치마가 벗겨져버렸어. 어떤 선지님은 이제 강연을 해야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강연을 하고 날짜를 받고부터는 한 3일 전부터 밥을 안 먹어요. 왜? 아프다고 해갖고 안 하려고. 사실은 아픈 게 아니야. 강연을 하기 싫으니까 밥을 굶는 거야. 아프다고 하려고. 그런 선지님. 그만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그 여자들이 나서지 못한 시대에 여자들을 지도자로 키우셨고 그렇게 강연 문화가 없는 것을 세우셔가지고 그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를 지도자로서 키우신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회화와 강연의 차이에서 아까 구속과 여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해서 깊이 있게 건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그걸 개발시켜주고 너무 구속만 주면 또 사람이 못 쓰겠거든.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자유를 줘서 회화를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새 귀납적으로 하고 자기가 싹 들어오게 되죠. 이 두 방법을 대종사님은 같이 쓰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연할 때도 그 격을 잘 갖추셔야 하고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는 자기가 이게 견문한 것이 그냥 느낀 것을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해. 여러분, 의견 교환 이게 참 중요한데 가족 간에도 또는 어떤 직장 내에서도 의견 교환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편안하게 의견 교환을 했는데 회화를 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요? 기운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맥이 통하고 그 속에서 어떤 결론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도 못한 사람은 징그럽게 못하더만.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한다든가,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해도 허공에 맺힌다나 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것을 다 두 가지가 할 수 있도록 다 내주셨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해화봉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화봉이라는. 왜냐하면 서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게, 그냥 봉을 딱 돌아가면서 주면 이제 자기가 말을 해야 해요. 일기발표를 하든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는 어떻게든지 오늘은 뭘 찾아서 일기에다 써갖고 발표해야 하냐고 그냥 막 그거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시킨 거예요, 대종사님.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이 해화할 때도 기본 주의할 점이라든가 또는 듣는 법,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으라고 했어요. 내가 강연이나 경전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봤고, 강연은 내가 몇 번이나 해봤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은 무엇인지, 해화는 얼마나 해봤는지, 그걸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여기 내놓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